네, 이재명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운명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조항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크게 세 가지 의제를 말한 게 경제 통상 안정화,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 물론 세밀한 그 내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알려주던데 여기서는 박사님께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세요? 저는 세 번째 네. 새로운 협력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통상은 사실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관세 문제 4,500달러 합의했잖아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방비는 나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나토가 1% 내낼 때 우리는 2.5에서 3% 계속 냈거든요. 네.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해요. 단적으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유럽 빅4가 가진 주력 탱크가 1,000대가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2,300대거든요. 이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도 올려달라면 적정 수준에서 우리 안보 필요상 할 수 있어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사실은 충분히 내고 있고 예. 동맹 현대화도 이미 이 전략적 유연성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공동 합의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가 이기는 그다음에 숫자 노름 더해서 얼마 더 받아냈다.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다른 외교 정상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했던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돌발 변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건 상황은 똑같다. 근데 제가 세 번째 새로운 협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지금 북한이 핵을 사실상 실전 배치했고 지금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지금 아무런 자체적인 핵 균형 능력이 없거든요. 네.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면 평화적인 목적을 명분으로 우리 농축과 제철이 부분에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를 하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예. 그다음에 한미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사시 위협에 대비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를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더해서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직접 미국으로 먼저 건너갔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행보에 뭐 부정적인 우려 섞인 시각도 나타나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대통령실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정상회담을 하면 돌발 상황도 있지만 사전에 이제 의제들이 조율이 되는 과정이 있죠. 예. 그런데 아마 그 조율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불리한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걸 차단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통상 분야에서 쌀이나 소고기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푼돈이에요. 쌀농사 짓는 농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예.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쌀이나 소고기는 우리한테는 아프거든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국내 민심과 직결되거든요. 그 네. 미국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건드리면서 딴 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 이유는 이제 사실은 미국이 추가적인 요구,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총출동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다. 네. 따라서 지금 사실 뭐 저도 기대 반보다는 예. 우려 반으로 지금 아. 상황을 보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최대한 기존 상황에서 이미 합의된 예. 상황에서 방어를 하고 세 번째 새로운 그 협력 분야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여기에 이제 이 평가가 달려질 것 같아요. 예. 경제사절단 대기업 총수 16명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회장, LG 회장 등등
한진그룹 회장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한다고 발표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마스카 프로젝트 있잖아요. 조선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미국에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경제 사절단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경쟁력이죠. 예,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자본 경쟁력. 예, 지금 간 분들이 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해운 이런 네.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일종의 바람막이가 돼주시겠죠. 예, 가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투자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니까 다 거기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민간 투자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어차피 또 미국 시장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규모 경제단을 대동하고 가는 건 우리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지금 앞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려도 크지만 그러나 앞에 있었던 비상식적인 정상회담과 좀 다를 거다. 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난제로 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 청구서 관련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로 좀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방위비가 우리가 올해 한 2.32%, 한 61조 좀 쓰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나토가 원래 얘기했던 2%는 우리는 항상 넘었고요. 네,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게 3.8%를 처음에 요구했었다는 설이 나오잖아요. 나토가 5%거든요. 예,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3.5%가 직접 국방비고 1.5%는 간접비예요.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도 민간이지만 우리가 유사시에 군용으로 쓴다 그러면 그 1.5%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건 피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2.32% 쓰니까 3.8%면은 한 1%에 1.5% 정도 좀 되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차피 북핵 대응으로 우리가 방위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는 간접비로 처리하면 제가 예. 보기 큰 부담은 없을 거다. 문제는 이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이게 지금 100억 달러, 50억 달러, 100억 달러 그러잖아요. 네, 지금 내년이 이제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8% 이상 증액한 거예요. 이것도 다 못 써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얼마 받아냈다. 이 후려치기가 지금 그 특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얼마 50억 달러 내놔야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합리적이라면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합의했고 지금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항목이 없으면 늘릴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쓰는 돈도 불용액이 거의 1조에 가까워요. 매년 수천억씩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예, 이제 딱 던져놓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예. 오늘 의제 중에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 전에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이 개정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어떤 거를 그 승인해 줘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뭐 지금 한수원이 네. 뭐 미국한테 웨스팅하우스한테 뭐 아주 불리한 조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왜 원제가 뭐냐면 네, 우리가 원자력에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예. 속된 말로 미국 기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받을 때 각서를 썼어요. 앞으로 너네 말 들을게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죠. 예, 거기에 이제 제약이 돼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뭐 수출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미국에 동의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건 우리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그 예. 문제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돼요. 예, 우라늄이 자연계는 0.7%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이걸 5% 정도 내외로 농축을 하면 이제 연료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더 90%로 농축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고농축 우라늄 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핵 개발 가능성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한 거죠. 음, 그다음에 연료봉을 다 쓰면 예, 끄집어내서 재처리하죠. 네, 그럼 플루토늄이라는 게 생겨요. 플루토늄이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농축과 재처리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동맹인데 서로 믿는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 원전 대국인데 예, 자체 농축도 못하고 재처리도 못하고 그러면 연료봉은 쌓이고 농축은 사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명분이 있죠. 네.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할게. 그러니까 우리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경제성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죠. 예, 동쪽 예. 제철이 하니까. 근데 유사시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유사시에 기술이 있잖아요. 인프라 갖춰졌잖아요. 그 농축과 제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규율에 위반 없이 할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뉴스 이거 안 봐야 되는데 네네.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돈 들어가지 않는 건 좀 그 인색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미국 측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주면 예. 한미 원자력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뭐 얼마나 뺐겠네 그러지 마시고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연동시켜서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군요. 그게 그래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생존에 관계된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피와 구별 없이 그 현장에서 자기가 제압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항상 정상을 만날 때는 악수를 하면은요, 예. 항상 손톱 한번 더 쳐요. 이렇게. 아니면 등을 치거나. 네네. 왜냐면 그 앵커님보다 제가 훨씬 연배 높잖아요. 예. 근데 저하고 악수할 때 저 등 탁탁 못 치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항상 압도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현장 리얼리티 쇼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 트럼프가 말하면 바로 즉답하거든요. 예. 제렌스키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은 제가 영어 실력을 잘 모르지만 네. 직접 자유자재로 대화할 실력은 아닐걸요. 예. 잘은 모르지만 모르면 제가 네네. 사과드리고 있어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통역을 거치는 게 거쳐야 낫다. 돼요. 그러니까 통역을 거치면 한 차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통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정리가 시간이 되는군요.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해도 같이 맞붙으면 안 돼요. 예.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자기가 이기는 방식으로 끝내니까.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예. 황당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허허실 웃으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쪽은 잘 문외한이라서 예. 스태프들과 상의해서 실무회담에서 잘 진행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보셔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정상회담이라면 그 상대국 정상의 이런 모습까지는 그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이라면 예. 이번 회담은 분위기 좋은 거예요. 예. 관대됐고 한미동맹 예. 중국 견제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건 결국 중국 견제거든요. 이미 다 되고 있어요. 네. 그럼 껴안고 볼키스하고 밥 먹고 악수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기분 좋으면 골프도 한번 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모든 정상회담에서 모든 정상이 거의 대부분이 기분 나쁘게 끝나거든요. 예. 아니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웃고 떠들었는데 와서 뒤통수 맞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만날 때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총출동한 스태프들이 음.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 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 천국이다. 또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다. 이렇게 또 성명을 냈던데 북한의 이런 반응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한미일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건 예. 사실 한미도 되고 미일도 됐는데 한일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 정부 때 한일을 묶은 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였고 그때 바이든이 나 오늘 행복해까지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그 여러 가지 비난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대폭 양보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이게 가느냐?
그런데 사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표방하면서 네. 한일관 그대로 가거든요. 북한은 기분 나쁘죠. 예. 그리고 북한의 속셈은 미일도 있지만 이 북미도 있지만 북일이에요. 북일 관계를 개선하면 최소 100억에서 300억 달러 속에 배상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른자위를 노리고 있는데 예. 한일이 가까워지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지금 뭐 노심초사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길 원하고 있죠. 네. 김여정이 담화를 2번 냈는데 뭐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고를 가져라. 예, 예. 다른 접촉 출로를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담화에서도 욕하면서도 미국이 낡은 사고에만 집착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 예. 버리면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척하면서 지금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의 얘기가 나오기를 그 다음에 북미 이제 두 번째 세컨드 라운드가 트럼프 김정은 간에 기대하고 있겠죠. 예. 사실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북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